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사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되짚어 볼 때 도시의 소비적인 공간을 하나님 나라의 사귐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선교적 공간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내면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 공간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런 것들이 도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갈 때에 전체 도시 선교, 또 교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공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때에 어떤 교회가 교회 건물을 수십억 또는 수백억 들여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참 중요하죠. 그러나 수십억이나 수백억의 일부만을 교회에 같이 공간을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도시의 수많은 공간들을 하나님 나라 공간을 위한 선교적 공간 기획을 한다면은 도시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선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한 8년 정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인 공간 기획을 통해서 한 사역을 해오다가, 현재는 이제 명동에서 또 새로운 공간 기획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나눴던 것들을 제 목회와 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처음에는 서울여대 대학로 캠퍼스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후에 조그만한 공간을 하나, 예배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2층에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원래는 피부샵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 지역의 선교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첫 번째 했던 공간 프로젝트로 레이첼의 티룸이라는 것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레이첼의 잉글리시 티룸인데 영국 찻집이죠. 영국 찻집으로 티룸으로 공간을 기획하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 스타벅스, 톰앤톰스 등 여러 가지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 머물면서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내면적 공간을 만들어서 또 쉼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진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공간이면서 또 심미적인 공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첼의 티룸을 한번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앞에 창문에 다 이렇게 시트지로 발라서 저거는 이제 철거하고 난 뒤의 모습이죠. 그전에는 다 칸칸이 피부샵으로 공간이 나누어졌고, 공간 내부는 어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도 보면은 저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새롭게 기획하고, 저희는 이제 이 공간의 컨셉은 집으로 정한 거죠. 집으로 정하고, 어떤 내가 집에 왔을 때의 편안함, 그러나 굉장히 이질적인 집,
영국의 가정집을 컨셉으로 해서 통합의 공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미적인 어떤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죠. 그 안에 손뜨개 여러 가지 그 패브릭이 주는 섬유가 주는 실이 주는 어떤 그런 따뜻함 그리고 영국 가정집처럼 좀 뭔가 이색적이지만 좀 이렇게 포근한 그러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이 티룸을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어서 약간 우물가와 같은 쉼을 얻고 그래서 자리자리마다 뭔가 이렇게 스타벅스나 다른 브랜드 카페처럼 의자가 작은 것이 아니라 식탁이 있고 그다음 의자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요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습 그래서 가정집처럼 식탁 그리고 램프도 영국의 도서관에 가면 있는 뱅크 램프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원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티. 근데 티를 그냥 이렇게 제 아내가 여기서 이제 주인장으로 있었는데 직접 티를 따라주고 그리고 대접받는 어떤 환대받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뉴 중에 하나가 손뜨개 메뉴가 있었습니다. 손뜨개를 주문하면은 와서 손뜨개를 가르쳐주고 상담 메뉴가 있어서 상담을 선택하면은 상담 뭐 개인 상담이라든지 심리 테스트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메뉴들이 발전해서 현재는 그 레이첼의 티룸이라는 공방이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 우물가 상담원이라는 상담원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제 티룸은 이제 사실 조금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런 어떤 레이첼의 티룸이 첫 번째 선교적 공간 기획인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소통에 있어서 이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소통할 것인가 저희가 기획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과 그리고 내면적인 어떤 성찰 그리고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십자가도 없습니다. 교회가 운영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공간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의 어떤 그 힘으로 그래서 이 공간이 그 당시에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많은 사례들로 또 많은 뭐 TV나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쉼이 된다. 집에 온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소통하려고 했던 그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좀 반복이 되고 자주 오게 되고 그리고 뭐 제 아내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면서 손뜨개 특별히 손뜨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꼭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시 교회를 회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거나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의 기획할 때 있어서 무엇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심이 될 것인가 컨셉을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한 20평 되는 그러한 공간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이제 티룸으로 운영했는데 그리고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컨셉은 영국 가정집 컨셉으로 하고 색은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장식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공간을 구성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잘 전달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 교회가 대학로에서 사역할 때에 연출자들과 배우들과 그렇게 함께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좋은 연습실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로에는 많은 연습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가격이 좀 있고 또 싼 가격의 연습실을 빌리게 되면은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곰팡이도 있고 좁고 어떤 연습하는 사람들의 배려보다도 그냥 이 공간을 통해서 그냥 돈을 수익을 얻겠다는 어떤 공간 대여 어떤 소비적인 공간으로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소비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사귐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 배우나 연출가들 또 이 공간을 대여받는 사람들이 뭔가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존재감,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공간 속에서는 이거는 어떤 통합의 공간이 아니라 한마디로 공공의 공간. 누구나 와서 여기서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치고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공간의 핵심적인 것은 공적 공간이요.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컨셉은 하나의 어떤 가능성, 스페이스 아이라 그래서 상상력의 공간이거든요. 그냥 상상만 하지 말고 여기에 와서 당신의 상상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래서 상상을 넘어서 표현으로 라는 모토를 가지고 스페이스 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단순히 그냥 공연 연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연한 것들을 좀 이렇게 공연 연습했던 것을 공연을 올릴 수 있고 또 콘서트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내가 상상했던 것을 이곳에서 한번 펼치는 그러한 디딤돌의 그러니까 가장 기초를 그들의 꿈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꿈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로서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탤런트 표인봉 씨의 연습실이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공간을 다 털어내고 새롭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렇게 연습실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떤 교회 모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역시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이나 또 많은 청년들이 잘 애용했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로 또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러한 공간들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컨셉은 우리는 상상력을 펼치는 디딤돌의 어떤 공간. 그러기 위해서 공간이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 그래서 공간을 운영할 때 비용도 좀 싸게 하고 대신에 온 사람들이 사귐의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여기 오면 자기가 좀 배려를 받는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교회 공간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따뜻하고 자기가 배려받고 깨끗하고 그러나 대관료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아주 사랑스럽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은 제가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 그 선교관이 있는데 거기 1층에 보면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뢰를 받고 공간 기획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면서 자신들의 사역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공간으로
이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대화죠. 와서 함께 내가 사역했던 그 어려움들, 또 좋았던 것들, 서로의 어떤 사역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컨셉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떤 가정, 따뜻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컨셉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온 하우스, 따뜻한 하우스로 공간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벽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져왔던 자신들의 어떤 뭐 기념품들,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이 앞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또 함께 그룹으로 대화하고, 또는 이제 수업도 할 수 있는 학교니까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냥 이게 집에 내가 와서 정말 힘들었던 선교지에서 어떤 그런 피로감들, 외로움들, 절망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바로 이제 선교관 위층에는 선교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머물면서 선교사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대화의 공간의 어떤 메시지의 중심축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집이라는 하나의 컨셉, 그리고 그것에 맞는 어떤 규모나 색깔, 또 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공간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송도 예수 소망, 송도에 있는 예수 소망교회에서 본인들이 이제 청년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한 22~23평 되는 그러한 장소가 주일날에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모임들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회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이어졌는데, 그 공간이 너무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또 수납도 되지도 않고, 주중에는 이게 거의 창고로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수납도 잘 되고 주일날 원활하게 쓰고, 그리고 이 공간이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조금 좀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공간을 보고 또 지역을 조사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 송도라는 그 지역에 주변에 학원이 참 많았습니다. 청소년들 학원이 많고, 또 그곳에 청소년들이 그냥 학원만 많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오락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상점들이 있을 식당가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조금 더 문화적인 공간, 지역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으로 하면서도 주일날에는 청소년부터 또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교회 내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공간은 한마디로 하면은 공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죠. 또한 문화적인 심미적인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은 영국에 있는 셰익스피어 하우스가 있는데, 셰익스피어 하우스의 어떤 문화와 공연과 그 다음에 어떤 복합적인 그런 것들 컨셉을 가져와서 이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냥 공간을 다 정리를 했죠. 근데 원래는 어떤 공간이냐면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냥 주중에는 저렇게 그냥 막 의자들이 밀집해 있고 그냥 물건들이 그냥 해서 도무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공사 과정인데, 셰익스피어 하우스에 있는 내부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꿨죠. 예배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이 의자를 또 이렇게 재배치하면 카페처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벽면에 보면은 셰익스피어 하우스처럼 뭐 서재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재배치했습니다. 의자들도 이제 포개서 공간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자들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카페 형식처럼 이렇게 변형도 할 수 있도록 주중에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층을 둬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제 좀 이렇게 공간을 여유롭게,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양쪽에 다 그렇게 이제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관도 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뭐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송도 예수소망교회는 이 공간이 대관비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이 창출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익을 통해서 미혼모 사역을 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사역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도 예수소망교회 안에 있는 또 친교회 공간인데, 그것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묵상의 공간으로 좀 기획을 해달라 그래서 떨기나무라는 공간, 원래 이렇게 그냥 주일날만 사용되는, 그냥 이렇게 또 주중에는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 유아실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교인의 영성 훈련이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공간이 생겨날 때에 공간이 하나를 통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이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 공간이 단순하게 공간을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 창문이나 여러 가지 벽이 주는 어떤 의미들을 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또 느끼고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 떨기나무, 이렇게 묵상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에 보면은 통합의 공간, 또 신미의 공간, 이렇게 컨셉을, 공간에 대한 메시지가 되고, 거기에 맞는 컨셉, 수도원, 어떤 수도원, 묵상원이라는 컨셉을 가져와서 공간을 규모를, 그리고 색깔이라든지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이런 어떤 단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공간들은 이제 교회 외부인들이 쓰기보다도 교회 내부인, 성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좀 공간이 되겠죠. 대상이 이제 주로 성도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성음 교회에서 하는 성음 아트 센터라고 있는데, 원래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였지만 여기 이제 문화 사역을 잘하는 그런 어떤 교회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공간을 통해서 선교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규모로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본당 자체가 음악 홀이죠. 무지카홀 3층에 이렇게 큰 규모의 막 전문적인 음악 홀이 되죠. 연주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홀을 만들고, 2층에는 하모니홀이라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공연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 지하에는 조금 자유롭게 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플럭스온이라는 그런 이제 공연, 뭐 내지는 뭐 댄싱, 아니면은 그런 게 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또 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교회가 카페로 운영하는데 아주 유명한 카페죠. 여기 카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오고, 이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지역의 상인회 회장을 또 맡아서 여러 가지 교회가 좋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약간 지역이 근처에 있는 백화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죽어 있다가 이 공간이 새롭게 들어옴을 통해서 활성화돼서 또 지역을 다시 좀 새롭게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은 이제 어떤 대화나 공공이나 종합적인 뭐 신미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공간을 만든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영화관 풋장과 카페 드립인데, 이 공간은 휘경동에 있는 고물상이었어요. 고물상인데, 고물상의 공간을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뭐 아주 적은 액수, 뭐 한 1,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새롭게 공간을 꾸미고 운영을 하게 된 사례인데,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지역의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대화의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화관 풋잠이라는 것은 영화 모임도 하고 그다음 책 모임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글쓰기 모임도 하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취향 모임이라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좋은 취미를 가지고 모여서 그 사람들이 삶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굉장히 깊어지는 그러한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아래층 1층에는 이제 카페 드립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는 대화의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이 대화의 공간이면서 여기서는 약간 그런 영화나 모임 그리고 카페라는 특성을 통해 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준비 전개도였고요. 이런 식으로 고물상 아주 그냥 뭐 오래된 고물상이었죠. 이런 고물상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고물상에 없는 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자들이 직접 그냥 돈 아끼려고 이렇게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제 컨셉 자체는 남미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풍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B급 감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제 조금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튄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물상의 어떤 그 모습을 탈바꿈해서 새로운 어떤 거듭남과처럼 남미의 그런 감성으로 도색을 하게 되고 또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카페 드립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저희 장로님이 자전거도 달아놓고 뭐 이렇게 1층은 카페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에 보면은 원래는 그냥 뭐 그냥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아름답고 아주 포근하게 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지역의 하나의 어떤 새로운 소통의 장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이렇게 공간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2층은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둘러 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정말 작은 공간인데 규모는 작고 그러나 거기에서 밀도 있게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고물상이 이런 환경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학로에서 원래 스페이스 아이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레이첼의 티룸을 운영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뭐 이제 그 문을 닫게 됐고 온라인 사역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아이라는 유튜브 스튜디오 촬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스튜디오 온라인 촬영하고 작은 규모로 콘서트하고 강의하고 또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했죠. 이것도 이제 하나에 보면 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새롭게 어떤 온라인 공간을 위한 새로운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스튜디오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연이나 뭐 모임이나 예배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명이나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벽은 또 이제 흡음판으로 해서 소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장치를 통해서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개인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로마키라든지 1인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방송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서재 사무실 겸 촬영 장소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나눔 모임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선교사님들 왔을 때 위로한다고 위로 세미나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모양으로 복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에 새로운 또 역동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또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숙박도 하게 되고 등등등 해서 스페이스 아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이 지역의 어떤 움직임 또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이제 소개할 그 공간은 청파 스튜디오라고 해서 청파동 교회가 의뢰해서 지역의 스튜디오인데 스페이스 아이 스튜디오는 어떤 내부적이지만 이 청파 스튜디오는 교회 밖에 아주 작은 공간에 지역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그 앞에 청파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음식 떡볶이나 이런 걸 먹고 또 이야기하고 방과 후 학교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뒤에 문을 닫게 됐죠.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저희와 함께 기획을 해서 청파 스튜디오, 지역에 있는 누구든지 와서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그리고 청파 채널, 청파 스튜디오 채널을 통해서 자기 영상을 올리고 지역의 학교나 주민센터나 또 여러 가지 식당들 소개 또 그 다음에 지역 소개 등등을 통해서 하나 교회가 제공하는 지역을 위한 사랑방과 같은 그러한 어떤 공적인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나눔이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청파 스튜디오입니다. 예, 저 안쪽에 이제 청파 교회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 한 3평짜리 공간을 임대해서 그 안에 한 반평 정도, 저 노란색으로 보이죠? 저기가 이제 스튜디오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며서 지역을 위한 선교적 공간으로 아주 지금 인기 있게 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쪽에 보면 이제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촬영하면은 쿠폰을 줘서 저기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이 앞쪽은 또 학교가 있는데 학교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예,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면은 이런 촬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잘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제 촬영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튜디오 공간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영등포 시온성교회가 교육관으로 매입해서 현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유튜브 스튜디오 공간이 이제 2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청주 상당교회는 지역을 위한 1층에 아주 규모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가진 비전 아트홀을 통해서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간 또 기관과 협력해서 공간을 기획하고 새롭게 만들어낼 때에 그때 그냥 소비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귐의 공간이 되고 그 사귐의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내면적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적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적 공간 기획 그리고 목회 전략인데 이 시대는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시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공간들, 그 공간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베풀고 또한 지역과 함께 사용하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또 지역을 살리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든 그러한 새로운 선교적 도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테이고 또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또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 강의는 성공적으로 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바라건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간을 좀 더 내밀하게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내부적으로 또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사역자들끼리 또 리더십에서 함께 교회가 고민하고 또 상상력을 또 발휘해서 꾸며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가 새로운 선교적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펼쳐져야 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교적 공간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선교적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함께 또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